반갑습니다. 오늘은 개미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개미일은 말 그대로 개미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죠. 되게 개미일주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개수라는 것이 뭡니까? 습도잖아요. 우리 안개비 같은 건데 어디에도 쓰이는 그런 이런 습도 같은 건데 진액이죠. 그런데 이 미라는 아주 뜨거운 열토에서, 그죠?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쉴 일이 있겠어요? 이 상황이, 이 미토라는 상황이 이 개수를 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열받으니까 이 개수가 더욱더 이 확장성이 생기겠죠. 더군다나 이 편간을 깔고 앉아가지고, 이 미토라는 것이 편간이죠. 이 연월일시에 일간, 여기 일에 있는, 여기 일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 계음수가 이 사주의 대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여기 있는 월이 이 사주 전체를 지배하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쪽부터 연, 월, 일시거든요. 그 중에 월, 연, 월, 태어난 달에 있는, 이것이 이제 태양이 지금 이제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지 무렵에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지를 지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5월에 속합니다. 이 5월은 뜨거운 때라는 거죠. 화가 가장 많다는 거죠. 그 화의 시기, 그래서 이 월이라는 것이 환경,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기운,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화의 기운에 태어난 수라는 대표성을 가진 사주다, 이 소리입니다. 이 수라는 것은 겨울이라는 것이 수의 계절이거든요. 가장 강하고 이 여름에는 가장 약합니다. 단, 이 여름에는 이 수의 쓰임이 더 많아요.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에 냉장고, 에어컨이 더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의 개수가 기본적으로 바쁘고 쓸모가 많고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재라 되어 있죠. 재. 일간이라는 수가 극하는 것, 다음 단계 한 단계를 도와주는 것을 생이라 하고, 이 한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극이 됩니다. 수의 입장에서 다음 단계, 이것이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뭔가를 주는 것을 생이라 하고, 이 화라는 것은 목의 자식이잖아요. 목생하니까. 수의 입장에서는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손자가 내 자식의, 수의 입장에서 내 자식의 기운을 빼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를 수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단계가 생이고, 그 한 단계 넘어서면 극이 된다. 그래서 수극하. 그래서 개수라는 기준점에서 보면 오화라는 것은 수가 극하는 계절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재락합니다. 재. 그래서 이런 걸 재께 이렇게 해요. 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결과, 또는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영역, 무대, 활동성, 현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화가 불이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변화 많은, 보여지는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 많고 보여지는 그런 환경, 재물이 지배하는, 이익이 지배하는 그러한 환경에 태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이 사주. 이런 걸 제격, 이렇게 제격. 그 중에서도 이 월지, 여기 타고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편재격이라 해서, 편재라는 것은 그 상황, 내가 지배하고자 하는 현상의 변화가 많은 걸 뜻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사업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어떤 일을 따지든 간에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본능적으로 자기가 알고 따집니다. 이 드러난 것을 투강격이라 하는데, 드러나기를 정제로 드러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는 정제 성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정제는 안정적이고 월급 받는 형태로 내가 어떤 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결과를 바라는 것을 정제성, 안정을 중시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안정을 중시하는 것이 보이고 실제로 안정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현상은 뭐냐?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변화 많은 그런 사회 환경을 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 태어난 개미예요. 이 개미라는 자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열일하고 자기가 일에 빠져서 사는, 사명감으로 사는, 쓰임이 많은
그것 때문에 힘든 사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돈 번답고 또는 내가 지배하고 관리하고 해야 할 곳이 많아서 바쁜 사람이다. 열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뜻합니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5월의 개미일주는 그냥 무지하게 바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바쁜 게 아니고 재와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바쁘다. 이익을 위해 바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만나도 돈 안 되는 사람하고는 잘 안 만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생살이 될 수도 있고 관생재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미하국이 이루어지면 관생재가 됩니다. 오히려 이 관이 내 재를 더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고급 브랜드를 가지거나 그죠? 내 간판을 가지면 오히려 돈이 많아지는, 돈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오미하국 관생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하생토도제지만 토생화도 있습니다. 자, 그건 일단 놔두고. 여하튼 이 사주가 제격의 개미일주인데, 그래서 변화 많은 이 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행태에 내 관을 가지고 하는 행태의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뭐를 하느냐 하면은 식당을 합니다. 식당을 하는데 남자죠. 부인하고 같이 하죠. 내 배우자 자리와 합의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연지에 보면 급제가 있습니다. 이 급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년의 학창 시절에 맞는 급제들, 친구들, 동료들, 경쟁자들을 이 미토를 가지고 해묘음이라는 걸 끌어들입니다. 뭐냐? 이 사람은 동창회를 활용을 잘한다. 그 다음에 이 가보라는 상간생제라 해서 이 사람은 영업이나 유통, 이런 말빨 또는 인간관계 또는 어떤 특이한 다재다능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오화라는 이 뭐냐면 운동이죠. 운동. 변화 많고 에너지 넘치고 그죠? 활동적인. 그래서 이분이 특히 이게 동창들을 동문회를 이용해서도 사업을 잘하고 장사 식당을 딱 끌어들여서 그걸 잘하고 자기가 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한 자리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사회 체육 동호회를 활용을 잘합니다. 이 합이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오해합, 이 해중의 임수와 오중의 정화가 오해합을 합니다. 그리고 오미합, 해묘미합 해가지고 이거를 끌어들였어. 이 동창회나 또는 사회운동, 요즘 그 운동 동호회들이 많잖아요. 그 여러 군데 가입해갖고 거기에서 내가 관, 일을 맡아 하면서 자기 식당으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업, 로비 이런 걸 잘하고 또 인간관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급제를 잘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특히 자기의 어떤 관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관을 가려도 실속 없는 관을 안 가집니다. 우리가 허세를 위한 관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이분은 그거보다는 딱 자기 식당을 끌어들일 그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그걸 더욱더 잘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 사람하고 합이 좋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잘 가줍니다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이보세요. 27세 이후 해묘미가 짜지죠. 그 다음에 37세 이후 인호술이 짜지죠. 그죠? 물론 인미 기운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재가 활성화되면서 이분이 20대 후반부터 해갖고 40대 후반까지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동창회를 이용해서 사회 동호인 운동 조직을 이용해서 득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7세가 되니까 기축운이 딱 와버리죠. 기축운이 오면서 이 상간이 각기합으로 딱 잡혀버립니다. 이 사주가 상간생제를 해야 되는 사주인데 그럼 어떤 영업 로비력이 약화되는 거죠. 각기합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 축토가 와서 충미충을 딱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재간에 있어서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오미합이 되어 있던 관계가 해묘미가 되어 있던 관계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축오 원진 충미충 관계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분이 47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회 동호회 조직이라든지 동청 조직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장애를 좀 받고 있는, 아니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그쪽에 있어서 어떤 좀 트러블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전 이 30대, 40대만 못한 결과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하튼 우리가 이 사주에서 배울 점은 이 제격이 재생살도 되는데, 그죠? 그럼 뭡니까? 자기가 허세 부리다가 망하는 거죠. 근데 이는 오히려 간생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급제가 제를 틀어가기도 하지만 이 급제를 활용해서 동창이라든지 자기 친구 조직을 활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끌어들였어. 내가 상간생제, 영업 로비를 잘해서 득제를 많이 하는, 그죠? 서로 현명한 사람이죠. 거기에 제극인, 그죠? 크게는 병신합으로 이렇게 제가 편인과 합이 딱 돼 있죠. 이렇게 제극인을 잘하고 있는, 그죠? 그러한 모습을 딱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렇게 편인과 상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편인은 눈치가 빠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상간은 유도리가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눈치껏 유도리를 잘 발휘해서 상간생제를 잘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정인 상간이었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야, 저 친구는 너무 눈치가 없고 너무 자기 위주로만 하고 너무, 그죠? 너무 유치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편인 상간이 되다 보니까 눈치껏 이 상간을 잘 요리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제격의 상간생제를 잘 하고 있는, 더군다나 이렇게 재운이 간지계라 뿌리운이 왔을 때 득제를 20년간 잘한 그런 사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간, 이 재생살이죠. 재생살의 형태가 있더라도 이것이 오미하국이 되어서 간생제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